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토사 유실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국지성 호우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이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수습에 나서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마당 전체가 진흙밭으로 변했습니다. 간밤에 내린 폭우로 인근 공사장에 있던 토사가 순식간에 집안까지 밀려온 겁니다. 혼자 살고 있던 90대 노인은 물론 타지에 있던 가족들까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그 정도 불편하신데 굉장히 놀라셨던 것 같아요. 자식들 입장에서 상당히 걱정이 됐죠. 도로는 말할 것도 없고 승용차와 오토바이도 진흙으로 뒤덮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선 중장비까지 동원돼 두껍게 쌓인 흙더미를 걷어냅니다. 인근 공사 현장에서 흘러내린 토사로 동네 전체가 진흙탕이 됐습니다. 저 산에서 막 쏟아 내려오는 거야. 그러더니 이 도로가 다 차버렸어요, 물이. 이 흙탕 물이 완전히 여기가 다 쌓여버리더라고요. 지자체와 공사업체는 예상하지 못한 폭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날씨탓만 합니다. 저희가 비가 오는 상황을 얘기를 했으면 대비를 했을 건데 갑작스럽게 오늘 비 예보도 없는데 집중 어떨 줄 몰랐죠. 주민들은 지금까지 몇 차례나 비슷한 일을 겪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여기 공사한 지가 언제입니까? 비만 왔다면 날려요. 천불나죠 진짜. 사람 막 파네 우리.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고 있지만 말뿐인 대책에 시민들의 불편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어젯밤 8시 반부터 1시간 반 만에 여수 지역에 90mm에 가까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토사 유출과 도로 침수가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9시쯤 여수시 봉계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흙과 모래, 자갈 등이 도로로 흘러나와 일대 교통이 심한 정체를 빚었고 석창 사거리에서는 지하차도에 물이 차면서 승용차 한 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밖에도 하수도가 역류해 빗물이 상가로 흘러들어가거나 도로가 침수됐다는 신고가 잇따르는 등 어젯밤에만 소방서와 지자체에 모두 3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광양만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투입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어제 여수 MBC 공개홀에서 열린 창사 47주년 특별기획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광양만권의 경제축인 여수산단과 광양산단의 활성화를 위해 증설공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며 특히 정부의 예산 투입과 함께 배후기업 유치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자생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고속철도와 해저터널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정치권의 노력을 주문하고 광양만권의 IT 기술과 드론 산업을 활용해 지역 4차 산업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 잇따라 유골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미 1차 수색이 끝난 곳에서 유골이 또 확인되면서 유실 우려는 물론 부실 수색의 의혹도 제기됩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단원고 교사 고창석 씨의 유골이 해저에서 발견된 건 지난 5월. 선미 객실 부분이 누워있던 특별수색구역에서 수습됐습니다. 선체가 인양된 뒤 해역에서 유골 1점과 유류품 6점이 발견된 만큼 미수습자 가족들은 재수색을 요구했고 지난 16일 수색이 재개됐습니다. 고창석 선생님이 해역에서 정강이뼈가 나왔잖아요. 근데 은하 또한 해역에 수색을 해도 안 나온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2차 수색이 시작된 지 일주일도 안 돼 해역에서는 사람뼈 4점과 노트북 등 유류품 100점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1차 수색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수습본부는 잠수사들이 수작업으로 해저면을 훑었던 1차와 달리 2m까지 토사를 퍼올리는 수색 방식의 차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선미측 리프팅 빔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종의 이제 굴착을 하면서 교란되면서 이렇게 쌓였던 흙들이 있습니다. 이제 파묻히는 걸 저희들이 특히 최근 수습된 사람뼈들은 선체가 누워있던 곳에서 다소 떨어진 해저면에서 발견된 상황. 인양 과정에서 선체가 침몰 지점에서 3km가량 바닷속에서 이동하기도 했던 만큼 유실됐을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예산 집행에서 호남권이 지나치게 소외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최근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17개 광역시도의 위험도로 개선 사업 등에 쓴 3,700억여 원의 예산 가운데 63%는 수도권, 29%는 영남권에 쓰인 반면 호남권에는 2%만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교통시설 확충이 낙후 지역을 중심으로 고르게 이뤄지도록 예산 배정 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양보건대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지자체를 포함한 관계 기관들이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와 광양보건대 관계자 등은 어제 시청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대학 정상화를 위한 건의서를 이르면 오늘쯤 교육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건의서에는 광양보건대를 폐교 대상이라고 언급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발언을 정정하고 광양보건대가 공영형 사립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달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동부대우전자에 대해 노조가 고용보장이 없는 매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광주공장 폐쇄 가능성도 있어 지역 경제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동부대우전자의 매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3년 동부가 인수할 당시 1,300억 원 이상을 출자했던 투자자들이 실적 악화를 이유로 투자금 회수에 나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인수자가 해외 공장만을 살리고 수익성이 약한 광주 공장을 폐쇄할 경우 협력사를 포함한 만여 명의 생계가 위협받게 됩니다. 실제로 과거 대우 시절까지 올라가면 전국에 5곳이나 됐던 공장이 차례로 폐쇄되면서 현재는 광주 공장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노조는 고용보장 없는 회사 매각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광주 공장이 문을 닫고 일자리가 없어질 위기라며 강력한 생존권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우리들은 5코업 기간 15년과 동부대우전자 5년 동안 회사 정상화를 위하여 임금을 동결하고 고통을 분담해왔지만 또다시 회사가 매각되어 일자리를 걱정해야만 하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금호타이어에 이어 동부대우전자까지 매각이 추진되면서 고용불안 등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금 현재 가전이라든가 금호타이어 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된 금융지원 등 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 방면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이 문제를 국회가 직접 다룹니다. 국민의당 장병환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오는 28일 국내 기업의 해외 매각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살충제 달걀 파동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 양계장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일 일반 산란계 농장 19곳에 대한 1차 검사에서 표준 시약이 없어 못했던 스피로메시펜 등 4개 항목을 추가 검사한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또 오늘까지 문제가 된 달걀 141만여 개를 전량 폐기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에 대한 잔류 농약 검사와 함께 다음 달까지 전체 가금류 농가를 대상으로 추가 정밀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17일 정부의 2차 발표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살충제 달걀의 지역 내 반입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여수시청 소속의 이승수 선수가 어제 대만에서 열린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유도 마이너스 86kg급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 선수는 지난 리우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출전했으며 올해 아시아 경기 대회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 유도의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지역 수산물을 음식 재료로 하는 제1회 전국 여수수산물 음식 경연대회를 올해 처음으로 개최합니다. 오는 10월 27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리는 제1회 전국 여수수산물 음식 경연대회는 바지락과 새고막, 홍합 등 여수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재료로 음식 경연을 펼치게 됩니다. 음식 경연 시상은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2팀으로 시상금은 총 460만 원이며 참가자는 다음 달 5일부터 11일까지
관련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오늘 출근길 서울은 쨍하고 해가 나는 등 중부지방은 비가 그치고 날이 개고 있는데요. 아직 남부지방 곳곳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북부로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8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강한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만 남동쪽 해상에서 서진하고 있는 제13호 태풍 하토의 수증기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남해안과 제주도엔 최고 60mm가량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으로도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절기 서서히 내일은 다시 또 비가 올 텐데요.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론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질 걸로 보여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출근길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요. 서울 23.5도, 부산 26.3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31도, 대구는 33도까지 치솟겠고요.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 더욱 무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비는 주 후반까지 이어지겠고 주말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